네, 제 강의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큰 그림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요. 첫 번째 강의 때는 수학 정리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는 강의였고요. 두 번째가 그 수학 체계가 사실은 불완전하다. 어, 이제 그거를 알아봤죠. 굉장히 뜻밖의 결과인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될 거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데 이제 튜링 기계입니다. 이제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그 수학 체계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증명을 했죠. 그래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것도 이제 띠어럼인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견고함 정도로 수학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이제 견고한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직면한 튜링이 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좀 기계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설명하라고 하려는 의도로 만든 기계가 튜링 기계입니다. 이 튜링은 뭐 알란 튜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연합군 측에서 그 독일의 암호 해독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어, 근데 이제 이게 그 얼마나 좀 그 여파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논리학의 중요한 프린서플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Principle of Excluded Middle인데요. 이 중간 거를 제외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 F가 있는데 이 F가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논증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어떤 명제 F가 참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이제 이 F가 참이라는 걸 직접 보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면 참이 된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by way of contradiction이거든요. 그래서 F가 참이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요쪽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 되고, 요쪽이 아니라는 것은 날 F가 참이다. 그러니까 날 F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면 F가 참이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것과 등가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런 여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튜링 기계로 이게 수학이 불완전하다는 면을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이 튜링 기계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풍요로운 정도가 무한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튜링 머신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튜링 머신의 구성 요소를 말할 수 있다. 튜링 머신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5가지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링 머신의 작동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튜링 머신을 다른 말로는 또 유니버설 머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한계를 그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사용해서 유니버설 머신, 다시 말하면 그 튜링 머신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링 머신이 발전한 것이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튜링이고요. 뭐 영화에서 보셨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들이 사용한 그 암호를 해독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군인이었죠. 뭐 이 사람이 이제 편견 때문에 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그 역사들이 아마 그 영화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실제 이 튜링의 알란
마티슨 튜링. 이 사람의 이제 그 묘비에 있는 그 글입니다. 자, 튜링 머신을 한번 알아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튜링이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죠. 근데 그 정리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1936년에 제안했는데요. 이 증명 과정에 도입된 기계가 튜링 머신입니다. 5가지 부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한히 긴 테이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테이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무한히 긴 테이프가 있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뭐 0, 1, 0, 0, 1, 1, 1, 0, 1, 뭐 이런 식으로 테이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근데 테이프에 기입할 때 사용하는 심볼이 꼭 뭐 0과 1로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한한 개수의 그 심볼들이 사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이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의 내용을 읽고 쓰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장치를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 아웃풋, 그래서 제가 I/O라고 이렇게 써봤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부품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계의 상태를 나타낼 심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상태라는 것이 이 기계의 이 전체가 이제 요 전체가 튜링 머신인 거죠. 근데 여기 작동하는 게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상태가 뭐 A, 뭐 B, C, 뭐 여러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3가지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은 개수의 상태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유한해야 되고요. 유한한 개수의 심볼들로 기계의 상태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동작을 하는 건데요. 동작하는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읽기, 뭐 쓰기. 자, 읽기라는 것은 이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들여서 안쪽으로 이제 읽어드린다는 뜻이고요. 또 쓰기라는 것은 이 자리에 이제 어떤 정보를 다시 동작을 한 결과를 여기다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좌우 움직임, 뭐 left, right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작동의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기계의 작동 규칙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작동 규칙표 얘가 이제 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동 규칙표에 따라서 그 테이프에 있는 그 데이터 또는 심볼 이것들을 읽고 쓰고 좌우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은 동작하는 것은 그 기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그런 기계를 이제 튜링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튜링 기계이고요. 이거의 이제 구성 요소를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튜링 머신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약간 모호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튜링 머신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프의 심볼의 집합의 0과 1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상태 심볼이 상태를 나타내는 그 심볼들의 집합이죠. 그게 A, B, C.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합 그러니까 또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기계의 상태가 A이거나 B이거나 C이다. 뭐 이겁니다. 그 작동 규칙표가 이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요 표가 작동 규칙표고요. 자, 그 작동 규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현재 상태가 A인데 지금 그 위치하는 그 무한히 긴 테이프에서 지금 위치하는 입출력 장치에서 읽었더니 0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동작을 하냐면 그 자리에다가 첫 번째로 0을 씁니다. 그리고 쓴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right에서 R을 이렇게 따온 거고요. 그리고 상태를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상태가 A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또 A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동작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 요거를 한번 봐볼까요? B 상태에서 0이라는 심볼을 읽게 됐습니다. 그럼 하는 일이 세 가지 일인데 첫 번째로 거기에 0을 씁니다. 그러니까 0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0을 쓴다는 것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left에서 L을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B였는데 걔를 C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상태가 이제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디 한번 그 동작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그 기계의 상태는 A이고요. 그리고 그 맨 처음 위치가 이제 여기 위치였다는 것은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거기에서의 심볼을 읽으니까 0을 읽었지 않습니까? 상태가 A인데 0을 읽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일 때 읽은 게 0인 것은 요 첫 번째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일 때 0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0을 그대로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상태는 A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그대로 0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A라는 상태는 또 다시 A로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동작한 결과가 그 다음에 요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경우를 이제 요 상태에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전히 상태가 A인데 이제는 읽은 심볼이 0이 아니고 1이죠. A일 때 1을 읽으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일 때 1을 읽으면 첫 번째 거기에다 1을 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상태를 원래 A였죠? 근데 이거를 B로 바꿔주는 겁니다. 2를 쓰고 오른쪽 움직이고 B로 바꾸고 여기에다 2를 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 A 상태를 B 상태로 바꾸고 이렇게 동작한 것이 요 결과가 됩니다. 또 B 상태에서 0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 상태에서 0을 읽는 거는 요 경우가 되겠죠. 역시 0으로 이제 바꾸지 않는군요. 0 쓰고 요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C로 바꾸고 0 쓰고 왼쪽 움직이고 C로 바꾸고 0 쓴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고 때는 C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동작한 결과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그 표를 작동 규칙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다 이해가 되시겠죠? 뭐 이렇게 뭐 됐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라 그러면은 여기 그 상태가 C인데 2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작동 규칙표를 보시면요. 얘를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 상태 C는 그대로 C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거고요. 상태가 C인데 0을 읽었다. 이제 이때는 그 0을 1로 바꾸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C를 이제 B 상태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요 결과가 얘가 되는 거고요. 또 B일 때 0을 읽게 되면 여기 2를 0일 때 0을 뭐 0으로 그대로 이제 놔두게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움직이고 B 상태를 C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또 내용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온 거죠. 또 C 상태에서 2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1은 0으로 바꾸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C 상태는 C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C에서 C 상태인데 또 0을 읽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 보시면요. 상태가 B인데 지금 읽는 심볼이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작동 규칙표에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튜링 머신이 계속 동작하지 않고요. 멈춥니다.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 무한히 계속 뭐 동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딱 어느 순간에 동작을 하다가 이제 동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흥미로운 그 튜링 머신의 이제 가장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 테이프에 사용하는 심볼이 0하고 1뿐이지 않습니까? 그 0하고 1인 건데요. 그것을 그 튜링 머신을 테이프에다가 지금 사실은 이게 무한히 긴 테이프인데요. 요 테이프 다음에 이제 요게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 PPT에다가 이렇게 쭉 한 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그냥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 줄로 여기 부분이 여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는 테이프다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에 쓰는 상태 심볼이 0과 1인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 1,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는 그런 표시로 X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심볼은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뭐 더 있다면은 이제 또 10번째, 뭐 13번째 그 칸에다가 상태 심볼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입출력에 사용하는 심볼이죠. 입출력에 사용할 그 심볼이 끝났다는 의미로 X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튜링 머신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무한히 긴 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한히 긴 테이프에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계의 상태가 앞에서 바로 본 그 예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태는 A, B, C 이렇게 이제 세 개였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뭐 3의 배수에 더하기 뭐 1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저 2, 5 이렇게 이런 위치인 겁니다. 자, 이런 위치인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상태 심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A와 B와 C 이렇게 이제 상태 심볼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스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스타가 그 현재 기계의 상태가 어디인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 5, 8, 11, 14, 17 여기 위치 관점에서 볼 때는 A 바로 앞에 이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는 이제 제외하고 3의 배수 더하기 2번째만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그 A 앞에 이제 스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의 상태가 A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표시를 위해서 여기 부분 B 상태가 될 때는 이제 스타가 이쪽으로 이제 올 거기 때문에요. 이런 공간을 리저브 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제 C 상태를 위해서 리저브 해 놓은 거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3의 배수가 배수 번째 해당하는 칸이 있지 않습니까?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이제 뭘 집어넣냐면요. 그 작동 규칙표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앞에 있는 예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A 상태일 때 0을 읽게 되면 0을 쓰고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그 다음 상태는 A로 한다. 그러니까 A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표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의 배수에 쭉 쓰고 난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제 요거가 더 이상 이제 여기가 비어 있죠. 비어 있으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그 작동 규칙은 없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그 투링 머신의 그 원래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투링 머신의 무한히 긴 테이프에는 입력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입력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력 데이터를 표시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0, 1, 0, 0.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거고요. 0, 1, 0,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 요 0이라는 위치를 읽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타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부분 이렇게 하나씩 그 띄워놓은 것은 이 스타가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이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무한히 긴 테이프에서 지금 어디 위치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더블 스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겁니다. 지금 약간 혼동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들으실 때. 왜냐하면 그 투링 머신에 그 무한히 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무한히 긴 테이프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투링 머신은 그 구성 요소가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투링 머신의 구성 요소를 그 테이프 위에 다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라는 게 투링 머신의 한 가지 구성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링 머신이라는 그 기계를 테이프 위에 그 표현했다는 그런 거가 됩니다. 이거 마치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앱은 어떤 기능을 하는 그 루틴인데 그게 이제 기계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그걸 실행하면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소프트웨어의 이제 개념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의 개념인 거죠. 어떤 기계를 논리적인 그 논리로 테이프 위에 그냥 표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을 뭘 하냐면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튜링 머신인데 이러한 어떤 기능을 테이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의 튜링 머신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 긴 테이프 있죠, 2차원적으로 했던 요거를 입출력 장치로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 받는 거를 어떤 그 상태 심볼들이 상태가 있겠죠.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동 규칙표가 있겠죠. 그 작동 규칙표가 얘입니다. 지금 글로 표현해 놨는데요. 이 글로 표현된 거를 물론 로직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타이포인데요. 3의 배수 더하기 두 번째 칸을 살펴서 스타 심볼을 다음 값을 읽습니다. 그리고 더블 스타 심볼의 위치를 찾아서요. 또 다음 칸에 위치한 심볼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은 요거를 요 상태 심볼로 요거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요거를 그 가상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상태 심볼이라고 놓고요. 이 스타 다음에 있는 심볼이 요게 이제 상태 심볼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혼동됐네요. 요거는 상태 심볼이 아니고 이제 들어온 데이터. 읽은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의 배수칸을 읽으면서 그 작동 규칙이 해당하는 요 상태에서 요 데이터를 읽었을 때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을 3의 배수칸에서 그 작동 규칙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요거 자체가 또 뭡니까? 요게 이제 튜링 머신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봤던 그 예제에서 봤던 튜링 머신을 이렇게 무한히 긴 테이프 위에 튜링 머신이니까 M이라고 해볼까요? 얘를 여기다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튜링 머신, 유니버설 머신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유니버설 머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제로 본 튜링 기계를 한 줄로 이렇게 쭉 심볼과 작동 규칙표 그걸 이제 한 줄로 쭉 나열하는 거가 이제 1.t.1이죠. 그런데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그 심볼이 이렇게 10개가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없다는 표현까지 합해서 이제 10개가 되는 건데요. 이 10개 심볼을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튜링 기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1.t.1이 이제 그중 한 가지인 거가 되는 거고요. 다른 기능과는 다른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10개 심볼을 사용해서 또 이제 중복도 가능하죠. 중복 가능한 거를 이제 허용하면서 시퀀스들, 지금 이 시퀀스에 해당하는 거는 이 시퀀스는 튜링 기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퀀스는 튜링 기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결국은 10개 심볼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퀀스들이 이제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을 한 줄로 나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튜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퀀스라면 지금의 시퀀스는 이제 요 10개 알파벳들의 중복을 허용한 시퀀스를 말하는 거죠. 튜링 기계가 아닌 것들은 제외한다면 튜링 기계들을 한 줄로 쭉 나열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10개 심볼뿐만이 아니겠습니다. 20개 심볼을 가지고도 동일한 논리로 튜링 기계를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10개에서 이제 갑자기 20개로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뭐 15개, 11개, 12개 이렇게 21개, 22개 이렇게 무한히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죠. 한 줄로 나열이 가능하다. 그 말은 알레프 제로 개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알레프 제로 개수보다는 작은 거가 되는 거고요. 또 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얘도 이제 알레프 제로 개수보다 뭐 같거나 작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 알레프 제로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합했을 때 그러니까 알레프 제로 더하기 알레프 제로는 알레프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튜링 기계의 개수가 알레프 제로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튜링 기계, 두 번째 튜링 기계, 세 번째 튜링 기계 이렇게 밑에 그 서브스크립트를 1, 2, 3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붙일 수 있다는 말이 다시 얘기하면 한 줄로 나열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튜링 기계에는 그 다양한 시퀀스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시퀀스 들어가는 입력 시퀀스도 뭐 1개짜리서부터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쭉 되고 걔네들의 이제 조합으로 또 표현된 것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퀀스의 개수도 알레프 제로 개수 제로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엄밀하게 이렇게 뭐 엄밀한 증명으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제가 밝혀드리고요. 하지만 이런 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튜링 기계의 개수가 알레프 제로 개이고 그리고 튜링 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 시퀀스의 개수도 알레프 제로 개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만 좀 그 반복을 하겠고요. 요게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각 기법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거든요. 앞에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있는 이제 퀘스천인 건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1 사이에 속한 실수는 일렬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보다 많다. 그래서 그 실수의 개수를 C라고 한다면은 2의 자연수의 개수인 알레프 제로승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실수들은 그 원소들을 0과 1 사이에 포함된 그 실수 원소들 있죠. 걔네들은 일렬로 나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대각 기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뭐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무한대로 긴 물론 그 실수들이 무한히 많겠죠. 무한히 많은 거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는 요 무한히 긴 요 그 리스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 AD라는 그 원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AD는 얘는 이제 다이애고널 에서 이제 D를 따온 거고요.
다이고널이라고 이름 붙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 두 번째는 소수점 이하의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에서 소수점 이하 세 번째, 네 번째 원소에서는 소수점 이하 네 번째를 가져다가 구성한 그 멤버가 AD가 되겠습니다. 그 AD는 뭐 AD 자신이 요 안에 포함되어 이제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AD에 이게 이제 대거라고 있는 표시인데요. AD랑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AD 대거는 A11은 여기에서 이제 A11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 A11에 1을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11과 다르겠죠. 그 말은 이 AD라는 요 숫자는 멤버는 A1하고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나머지에 어떻든 간에 A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수가 같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A22에다가도 1을 더합니다. 그래서 A22 대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AD 대거라는 숫자는요. 여기 A2라는 숫자와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요. AD 대거라는 숫자는 A3과도 같지 않고요. A4와도 같지 않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그 어떤 수와도 같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뭐 설명 안 드렸는데 뭐 1을 더했더니 10이 돼 버렸다. 그러면 10이 된 경우는 걔를 모듈로 10에서 0으로 자릿수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 0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AD 대거라는 이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각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AD 대거라는 숫자는 일렬로 나열됐다고 가정한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일렬로 나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랑 유사한 이제 논리로 그 투링 머신이 그 어떤 능력, 기능이 제한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투링 머신의 능력이 제한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투링 머신 MT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 투링 머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T는 투링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참인 명제니까 true니까 이렇게 T라고 쓴 겁니다. 투링 머신에는 모든 참인 명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기계인 거죠. 투링 머신 MT에 만약에 어떤 MI 앞에서 이제 쭉 투링 머신을 일렬로 나열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 부분 한 번만 더 볼까요? 투링 머신이 요것처럼 나열되어 있고 입력 시퀀스도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링 머신의 개수나 이 입력 심볼의 시퀀스는 그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네, MT의 그 i번째 투링 머신과 i번째 그 입력 시퀀스를 입력으로 이제 받게 되면요. 그 MT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멈추고, S를 내보냄.
튜링 머신이 이제 동작을 쭉 하다가 멈추고 S를 내보내는 거죠. 앞에서 우리 예제로 그 동작을 살펴봤던 튜링 머신은 이제 동작을 딱 멈추고는 뭐 내보내지 않았죠. 근데 아무튼 그 결과가 이제 내보내지 않은 것도 내보낸 거라고 이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멈추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 MT라는 튜링 머신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튜링 머신의 종류를 쫙 이렇게 써보고요. 이쪽에다가는 입력 시퀀스 S1, S2, S3. 자, 이것들이 이제 쭉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 MT라는 튜링 머신을 합한 거 있죠? 요거 전체를 입출력 장치에서 읽습니다. 읽어서 이 동작하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태가 이제 A, B, C 뭐 있겠죠? 상태. 그리고 작동 규칙표. 근데 이 작동 규칙표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것은 튜링 머신의 무한히 긴 테이프를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어떤 컨비네이션이 들어올지를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M1과 S1 컨비네이션에 요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true를 다 아는 튜링 머신, 얘네들이 입력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경우가 이제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가 테이프에 기록이 돼서 입출력 장치로 이제 읽어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T라는 것은 M1이 그 튜링 머신인데 M1이라는 튜링 머신이 S1을 받았을 때 멈추고 뭘 내보낼지 또 멈추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기계는 그 튜링 머신 MT의 판단 결과를 그대로 내보내는 기계를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있죠. 얘가 MH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튜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MH에서 요 H는요, 홀팅이라고 이제 홀팅 프로블럼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 홀팅에서 이제 H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MH라는 튜링 머신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어떤 입력 테이프에 어떤 튜링 머신이 들어오고 또 어떤 입력 시퀀스가 이제 기록되어서 이제 들어오든 간에 걔네들이 멈출지 아니면 뭐 멈췄을 때는 어떤 값을 내보내겠죠. 그리고 멈추지 않고 무한히 계속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말이죠. 자, 이런 기계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MD. 이것도 이제 MT가 여기는 다이고널에서 온 말이고요. MD라는 그 기계가 있는데요. 이 MT는 MH랑 동일한데 이 작동 규칙표만이 좀 다릅니다. 요게 변경됩니다. 그러면 이게 홀팅 MD가 MT가 됩니다. 그러니까 MT는 MH랑 다 동일한데 작동 규칙표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렇습니다. M1과 S1이 그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MT가 멈춘다고 판단을 하면은 여기 그 MT도 멈춥니다. 멈추는데 그 내보내는 값에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M1의 튜링 머신에 S2가 들어왔을 때는요, 뭐 그대로 내보냅니다. 홀팅 프로블럼 MH랑 동일한 결과를 내보내는 거죠. 단지 요 다이고날 성분에 해당하는 이 조합이 들어올 때만 다르게 MD는 MH와 다르게 내보내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춘다 그러면 내보내는 값을 바꿔주고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은 멈추고 거기에 그냥 0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MH와 MD는 다른 튜링 머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MD라는 요 튜링 머신은 MH와 다를 뿐만이 아니라 M1과도 다르고 M2와도 다르고 3와도 다르고 이 무한히 긴 그 어떤 튜링 머신과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다는 그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 가정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튜링 머신은 일렬로 쭉 나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튜링 머신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런 MD라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MD라는 그 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MH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MH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항상 MD라는 기계를 상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MH는 뭐를 전제로 했었냐면요. MT라는 기계를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참인 명제를 만들어내는 튜링 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튜링 머신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인가에 이걸 가지고 강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1장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처럼 여러분이 생각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수학과 컴퓨터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제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꽤 긴 시간을 투자해서 그 1장을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만약에 수학과 컴퓨터가 그렇게 제한되고 완전하지 않다면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의도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컴퓨터가 제한되어 있지만은 풍요로운데요. 그 풍요로운 정도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실수의 개수보다는 작죠. 그런데 자연수의 개수만 보더라도 무한대로 많지 않습니까? 자연수의 개수가 무한대로 많다는 것은 튜링 머신의 개수가 무한대로 많다는 뜻이고요. 무한히 많은 다양한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한히 긴 그 튜링 머신의 그 원소 중에서요, 무한히 긴 테이프 있죠? 그 오늘날 컴퓨터에는 그 메모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메모리가 무한대는 아닙니다만, 기가 단위로 이제 그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입출력 장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입출력 장치와 다른 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작동 규칙표 있었죠? 작동 규칙표는 컴퓨터의 Central Processing Unit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인 건데요. 이게 그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긴 테이프 위에 우리는 튜링 머신을 표현했었죠. 그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로 표현한 거와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